안녕하세요. 판심 법무법인 구독자 여러분. 우리 판사의 마음 유튜브가 생각보다 구독자가 많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채널이 정말 한 분 한 분 모이고 있어요. 구독할 때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둘 테니까 계속 앞으로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마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 주말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이선균 마약 관련 범죄로 신문에서 언론 자문 인터뷰가 와서 제가 불이 나게 이제 마약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기자분들도 마약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하는구나를 느꼈어요. 저야 이제 판사 시절에 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약 범죄를 많이 다루었고 특히 마약 사범들을 눈앞에서 많이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범죄고 사실 마약 사범들의 특징이 조금 있거든요. 법정에서 재판을 정말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 구속된 피고인들은 판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쪽에 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따로 나오고요. 불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오는데요.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된 피고인이 많아요. 구속된 피고인이 들어오면 사실 이제 죄명을 보기 전에 판사들은 메모라는 걸 하거든요. 앞사건의 사건 진행 같은 걸 이렇게 간단히 적는 건데 앞사건 메모를 막 하고 나서 기다리다 보면 다음 사건에 피고인의 죄명을 보기 전에 피고인 얼굴을 먼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사기, 폭행. 그 중에서도 사실 마약 사범은 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실까요? 머리를 깎은 경우가 많아요.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은 이제 모발 같은 데서 마약이 검출되니까 깎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마약 사범들은 말을 하다 보면 마약 사범만의 특징이 약간 있어요. 언행이라던가 상습 마약 투약이 된 경우에는 마약이 약간 찌들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법대에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해본 판사로서 경험을 담아서 오늘 마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편의상 이선균 씨를 이선균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이선균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발에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마약류는요, 마약 향정까지 포함해서 마약류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마약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마약 검출 기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마약은요,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투약 후 1일에서 30일, 모발 검사의 경우에는 투약 후 1년까지도 검출이 됩니다. 이선균과 같이 투약 사실 자체는 자백을 했는데요.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오랜 기간 한 10개월 정도는 마약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습 투여자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색을 탈색하면 마약이 검출되지 않을까요? 가끔 탈색, 염색으로 마약 검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약자가 있어요. 반복적인 탈색과 염색은 마약 성분의 양을 아주 다소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양성을 음성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마약 검출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해 있을까요? 모발 검사는요, 단순히 이 헤어, 머리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인체에 있는 모든 털로 가능합니다. 일명 대패질이라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마약 사범의 머리털, 겨드랑이 털, 음모, 속눈썹, 코털, 심지어 항문털 있잖아요. 여기까지 채취를 하고요. 털을 채취할 수 없다면 손발톱, 침, 땀, 요런 때, 요런 것까지도 채취를 합니다.